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상법 개정이라는 호재가 있었는데 또 미국의 고용지표 엇갈렸죠. 그런 후반에는 관세 우려 제기되면서 시장에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에는 이제 관세 유예가 종료된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게 국내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제 반복하면서 거의 주중 기준으로는 중립 정도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기존 주도주, 조방원이라든가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고,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소외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주도주였던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견조했고, 우리는 금요일에 워낙 큰 폭으로 빠져서 주간 단위로는 하락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약간이긴 하지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유예 종료라는 이벤트 앞두고 투자자들이 조금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데이터들을 보면 지수 올라갔고요. 그리고 러셀 2000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고, 국채 금리는 결국엔 거의 제자리, 국제유가 약간 올라갔고, 금은 거의 제자리, 비트코인 2.5%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에서 지난주에 마이너스 난 하락한 자산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달러 정도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거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융시장은 대부분 어떤 항목이 됐든 플러스가 났다. 그러니까 이런 게 특징이었고요. 종목으로는 그 애플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되게 두드러진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경쟁 문제라든가 관세 부과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애플이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강세를 보였던 것이 특징이었고, 테슬라도 이제 트럼프하고 티격태격하면서 빠졌고, 그 직전까지 아주 강세를 보였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뉴스로는 관세 뉴스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고, 또 금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7월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7월 금리는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표는 되게 특이했던 게 ADP 민간 고용은 쇼크로 나왔는데 비농업 일자리 실업률은 사실상 서프라이즈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서로 엇갈렸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농업 일자리 실업률 이거 세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시장이 강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좀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숫자로 볼 때는 비농업 일자리가 늘었고 실업률은 떨어졌기 때문에 7월에 금리는 안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봐야 되는 건 이제 관세 유예 종료가 되고 있는데, 주요국이 지금 막판 협상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국가는 거의 큰 틀의 합의를 한 국가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어쨌든 7월 9일 전후에서 본보기로 굉장히 센 관세 부과가 되는 그런 국가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게 또 주초에는 어쩔 수 없이 변수가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미국의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 문제만 자극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점진적으로는 경기 부양,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 메인 이벤트는 감세 유예 종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국가들별로의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금리 전망은 지난주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7월은 당연히 동결로 가고 있는데, 근데 95% 확률로 동결이라고 했죠. 근데 9월 같은 경우는 95% 정도 인하 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7대3, 한 70% 정도가 인하, 30%는 동결. 그러니까 동결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금리를 연말까지 몇 번 내릴 거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금리를 아예 안 내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확률도 살짝 올라갔고, 한 번 내릴 것 같다라는 확률이 확 올라갔습니다. 기존에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20%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리고 두 번 내릴 것 같다도 확률이 올라가는데, 다만 이제 세 번 내릴 것 같다라는 확률이 제법 됐었는데 지금 세 번 내릴 것 같다라는 거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지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낮아졌다. 이게 사실 한편으로 보면 금리를 왜 내리는데, 근데 만약에 고용시장이
나빠져서 경기 때문에 내리는 거다 이러면 이제 그게 또 호재가 되진 않는데 환경으로 보면 그렇게 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부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진 게 매도의 이유였다 이렇게 반응한 투자자들도 일부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세 한 번 더 보면 그 트럼프가 국가들별로 10에서 20%, 많은 데는 60에서 70% 관세 부과할 거고 7일부터 주요 협상국 대상으로 몇 퍼센트 대상이야 너희 나라는 이렇게 표기하는 이제 서한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했는데 8월 1일부터 부과할 거라고 8월 1일부터 미국에 돈이 들어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7월 9일부터 전격적으로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8월 1일까지 그러니까 7월 말일까지는 협상의 기간으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NG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 EU, 일본과 같이 중요한 교역 국가들과 협상에 또 각각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지속하겠다. 이걸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 시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만약에 저 8월 1일이 진심이라면 실제라면 설령 7월 9일에 이제 관세가 다시 높여진다 하더라도 시장이 받는 타격은 좀 제한적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협상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 애매하다.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좀 과감하게 제안해 달라. 이렇게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과감하게 해달라는 건지 뭐 제가 어제 그런 표현 드렸죠. 맛있는 거 사와. 그러면 도대체 맛있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뭔진 몰라도 이렇게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는 과정인 것 같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는 국가, 큰 원칙 합의가 되는 국가는 10%로 이제 유지하면서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 검토하는 수준. 다음 합의가 지연되는 국가는 4월에 발표한 관세율을 적용할 거다.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국가들은. 근데 협의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4월 발표 수치보다 더 높게 갈 거다. 이 세 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1번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2번 들어갔다가 1번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일부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세장이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13주 동안에 20% 넘게 올랐잖아요. 근데 역대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을 때 6개월 후에 하락한 적은 한 번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1년 후엔 100%다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올라갔다라는 거는 명백하게 상승장이라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각도 좀 일부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59일 동안 미증시가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정도 26%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보면 12개월 후에 100%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예, 기존에 어떤 5번의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전부 다 12개월 후에 적게는 14%, 많이는 31%까지 올라가서 결국에는 뭐 미국은 뭐 설령 조정 나오면 어차피 매수세가 들어가서 받아낼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최근에 조금 흔들리죠. 하락한 날짜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특징이냐면 기존에 보면 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한 걸 응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6월 13일에 25포인트 빠지니까 그 다음날 52포인트 올려버리고 6월 23일에 7포인트 빠지니까 그 다음날 89포인트 올려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나와요. 하락하면 그냥 하락하는 대로 조금 방치하는 듯한 예,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하루 14포인트 빼놓고 41포인트 올려서 또 재현되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61포인트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마 저거는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확인할 게 너무 많아서 좀 불안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전과 달리 이번 주에 일정을 좀 소화하고 나서 판단해보자. 뭐 이런 시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워낙 정책 의지가 강하다. 뭐 추경도 편성이 됐고 부동산 말고 주식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상법 개정이 확정이 되면서 재료 노출 측면도 있지만 확인됐다. 이런 차원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향후에 또 집중 투표제를 비롯해서 추가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고 또 과거 상승장은 고점이 PBR 1.3배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 내릴 거고 트럼프 관세는 결국에는 물러설 거다. 결과적으로 탁구 현상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약세로 보는 시각에는 관세 노이즈가 계속 부각될 건데 4월에 그렇게 놀랬는데 이번에 투자들이 긴장할 거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갔는데 그동안 별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핑계김에 좀 물량 소화하고 더 크게 소화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들이 일제히 시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락 쪽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어서 주도주가 깨졌다라는 거는 장이 끝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외국인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어서 주포가 없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추가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2주 연속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뭐 지난주 요일로 보면 매수한 날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매도가 뭐 거의 관망이긴 하죠. 그러니까 매수 전환까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5일 중에서 3일 매도했는데 이틀 매도했는데 이틀 매도한 게 1조 1천억 팔았잖아요. 근데 날짜상으로는 매수한 날이 더 많아서 외국인들이 뭐 떠날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외국인들이 뭐 그냥 좀 수량 조절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여지고, 7월 들어서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뭐 두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과 그 주변주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는 게 되게 두드러지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인데, 예탁금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거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매수해서 나간 자금도 있겠지만, 원래 월말 월초에 예탁금은 변화가 되게 커요.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하여튼 여러 말씀을 채권 만기 자금이라든가 저축이 또 이쪽으로 잡히는 저축들이 있어가지고 그 자금이 월말에 확 들었다가 월초에 또 빠져나갔다가 이렇게 지나가서 보통 한 4, 5일 지난 다음부터 수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큰 추세로는 예탁금은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고, 근데 이제 7월 들어서도 저 그래프를 그려 나갈 수 있겠느냐. 지금 갑자기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금액은 다 이제 지워진 걸로 보여져서 이번 주 이후부터 중반부터는 진짜 예탁금 추이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대신 이제 완벽하게 시장을 끌어올릴 정도의 힘은 없다. 아직까지 종목 주도권은 외국인 기관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보면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가 좀 강하게 살아나고, 반도체 중에 일부,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종목이 좀 엇갈렸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좀 눌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2차 전지는 저 파란색 121선이 또 막혀있죠. 에코프로비엠이 이번 주에 저걸 돌파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반도체 중에서는 선별적으로 강세 보이는 유진테크, FST 하여튼 등등의 종목군들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영향력이 더 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주도주들은 좀 흘러내리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121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근처 내려오면 전원에도 지지력을 보였었거든요. 이거마저 깰 거냐, 지지될 거냐, 타이밍상 중요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는 포스코, 그 다음에 2차전지 LG에너지 솔루션, 석유화학주들, 이런 것들이 올랐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올랐고, 미국에서 애플하고 GM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되게 비슷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고요. 특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양봉 나오는 거 보세요. 올라가는 폭도 올라가는 폭이지만, 그러니까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 3, 4월 고점 부근이라서 이제 이 되게 중요한 고비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이런 어떤 공공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기업들이 상법 개정 이후에 이제 요금 올리라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주주들한테. 그런 이슈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유를 비롯해서 조방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흘러내리죠. 네, 근데 이게 마냥 흘러내리지는 않을 거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기술적 반등에서 여기서 새롭게 매수가 들어가서 완전히 대장주로 확 돌변하는 그런 움직임이 바로 나올지는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도 마찬가지로 좀 큰 흐름에서 보면 좀 깨져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들의 구도가 좀 달라졌다, 이게 되게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변수들을 보면 일단 관세, 다음에 이제 지수 측면에서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 있어서 3,000포인트 축으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일정으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관세 유예 종료, 옵션 만기일, 그러니까 중반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수가 되게 요란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급에선 외국인이 일단 7월 자체는 매수로 출발하고 있는데 3,050, 3,100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혹시 아래쪽으로 박스권을 이탈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탈해도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물 소화를 한바탕 세게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서,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아래쪽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번 주에 주초에 이벤트에 따라서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법 개정, 추경 확정, 부동산보다는 주식,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서 이거는 또 시장이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3,000포인트 위에서 매물 소화를 끝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요걸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종목이 중요해요. 조선, 방산, 원자력, 지주회사 이런 것들이 분진하고 2차 전지라든가 일부 반도체가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올라간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 구도에서 기존의 주도주가 살아나는가, 아니면 지금 2차 전지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시장을 끌어주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서 시장을 지탱해주는 또는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이 나오는데, 이왕이면 좀 소외주 쪽에서 나와주는 게 투자들 입장에서 추격 매수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좀 잘 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스피 역대 상승장 기록인데, 그러니까 20포인트 넘게 올라갔던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으로 전환되고 나면 20포인트 넘게는 다 빠져요. 예, 근데 상승장의 기록을 보면 제일 조금 올라간 게 6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 12개월 넘게 올라가요. 근데 지금 이제 4개월밖에 안 돼서 아마 뭐 설령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조정 사이클 정도로 보여지긴 하는데, 뭐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냉정하게 조정이 나올 때 어느 부분에서 받을 거냐. 그러니까 보통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ADR 과매도권 내려오면 이제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좀 세게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좀 그동안 좀 못 갔던 못난이들 중심으로 좀 물량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뭐 이 정도로 보고, 그거는 이제 데일리로 제가 이제 시장 재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또 내용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